네, 오늘은 간단한 어도비의 AI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AI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과도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페이스를 따라가야 하니까 오늘은 간단한 포토샵의 AI 기능으로 프리미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어도비에서 만든 AI는 파이어플라이라고 어나운스가 되었죠. 자, 포토샵을 한번 열어봅니다. 포토샵을 열어보는데요, 정식 버전이 아니고 베타 버전을 엽니다. 베타 버전에만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베타 버전을 여는데 제가 최신으로 다운받았는데 베타 버전 25가 되겠습니다. 베타 버전 25를 열고요, 파일을 한번 오픈해보죠. 자, 이러한 사진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오늘 같이 해볼 것은 이 베타 버전에 적용되어 있는 제너레이티브 필과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라고 하는 AI 기능입니다. 우선 이것을 클릭하면 이런 바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것을 콘텍스추얼 태스크바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제너레이티브 필은요, 이 사진의 일정 부분을 셀렉트하죠. 예를 들면 이러한 하늘 부분만 일단 셀렉트를 해본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하늘 부분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지금 버전 25인데요. 여기에서는 멀티랭귀지가 적용이 됩니다. 즉 한글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 제너레이티브 필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글로 백두산이다, 백두산을 한번 넣어봐라 라고 이름을 주고요, 제너레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AI가 알아서 이러한 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사실 이것은 백두산처럼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얘가 찾을 수 있는 백두산에 관한 모든 예들을 이렇게 해준 것이니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샘플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백두산의 다른 곳에서 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한글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학습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화면의 일부분을 이렇게 셀렉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텍스트로 치면 얘가 알아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이것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입니다. 다른 예를 몇 가지만 해보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라소 툴을 이용해서요, 일부분을 이렇게 셀렉트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너레이티브 필을 셀렉트하고 영어로 데미지드 로드라고 치고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이러한 모양의 데미지가 된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폴리고널 라소 툴로 또 셀렉션을 이 부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엔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수학 공식을 여기다 채워 넣어라 하고 제너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작은 수학 공식들이 또 채워지는 이러한 기능이 제너레이티브 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벽에다가 클래식 픽처 프레임이다 이렇게 하고 한번 제너레이트를 해보면 이렇게 프레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이쪽 부분에다가 붉은색 소파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빨간 소파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네 가지 종류의 샘플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버전 25에는요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라고 하는 기능을 같이 봅니다. 이것을 좀 작게 보고요.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는 이 크롭 툴을 사용합니다. 크롭 툴을 클릭하면 이렇게 프레임에 크롭 툴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원하는 사이즈만큼 크게 늘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여기다 원하는 부분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제너레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AI가 이 픽셀을 분석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알아서 채워주는 것이죠. 이것도 네 가지 샘플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모양, 이러한 모양,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원하는 만큼 스스로 알아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도 역시 익스펜드를 한번 사용해보죠. 이렇게 양쪽으로 캔버스 사이즈를 늘린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부분을 얘가 역시 알아서 채워주는 이러한 기능이 Generative Expand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Full HD 사이즈의 사진을 4K 비디오에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사진을 이렇게 또 늘려서 사용하면 화질의 손실이 없이 4K의 비디오 편집에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프리미어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마치 앵커 같은 사람이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움직임이 큰 것 같은 부분을 찾아서요, 이 프레임을 익스포트 합니다. 클릭해서 스피치라고 이름을 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토샵으로 갑니다. 포토샵에서 익스포트한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셀렉션을 정해줍니다. 요것과 요 부분을 이렇게 셀렉션을 해주죠. 그 다음에 내용을 안 쓰고요, 제너레이트를 하면 포토샵의 AI가 알아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데요. 왼쪽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4개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선택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한번 셀렉트를 해서 이번에는 브로드캐스팅 스튜디오다 이렇게 하고 제너레이트를 한번 눌러보죠. 이 정도면 그럴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 조그맣게 했었던 모던 픽처 프레임을 한번 넣어달라고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해봅니다. 네, 그럼 4가지의 그 픽처 프레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제일 그럴듯하니까 이 정도의 사진을 정해주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 부분에 마이크로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세이브합니다. 세이브할 때요, 포토샵 파일로 스튜디오다 이렇게 한번 세이브를 해보죠. 오케이 하고요. 다시 프리미어로 가보죠. 여기서 임포트를 하죠. 지금 만든 파일을 임포트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포토샵 파일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만들었던 그 제너레이티브 필의 각각의 레이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멀지 올 레이어스 하면 이것이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임포트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원래의 이 비디오 트랙을 하나 올려주고 요것을 밑에다 깝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원래의 비디오에 마스크를 하나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제너레이티브 필 파일과 요것이 이렇게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색깔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오리지널 비디오를 셀렉트한 다음에 페더를 이렇게 주어서 믹스를 시켜주는 것이죠.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의 마스크도 없애주고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해봅니다. 이 스튜디오 이 파일을 임포트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디비주얼 레이어로 가볼까요? 인디비주얼 레이어에서 우리 백그라운드는 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이 안에 이 4가지의 그 레이어들이 각각의 파일로 나오게 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약간 컬러가 다릅니다. 지금 포토샵의 베타 버전 25에서는요 오리지널 컬러 매칭이 안 된다고 하는 컴플레인들이 좀 있습니다. 누군가는 컬러 프로파일을 바꾸니까 해결이 됐다, 또 누군가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버그인 상태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에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번에는 픽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맞춰보는 거죠. 우선 이것을 클릭하고 루미트리 컬러에서 밝기와 그 콘트라스트를 좀 줄여가지고 이 엣지 부분을 표가 안 나게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조명을 한번 이렇게 세웠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길이를 맞춰주고 밝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림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엣지들이 좀 너무 조금 어두워서요.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었죠. 이렇게 맞추고 콘트라스트를 좀 줄여주고. 자, 여기서 4개를 모두 셀렉트한 다음에 컨트롤 D로 디졸브를 만들어서 하나씩 빼주면 하나씩 그 제너레이티브 필로 만든 아이템들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없애는 또 뭐 이러한 그 이펙트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포토샵의 제너레이티드 필과 또 익스팬드를 이용해 봤고요. 고정된 비디오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AI의 그 홍수라고 할 정도로 많이 그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용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